아이고 우라질려. 음.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친모도 두려워했던 희대의 악녀 어민숙 이야기입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과 지인들을 차례차례 실명시키거나 화상을 입혀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피해자 수는 총 10명이고 이 중에 3명이 사망했고 7명이 실명이나 화상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가 당시 20대의 용모단정한 여인이었다는 점, 범행 대상이 전부 가족들 및 친지였다는 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주 뾰족한 바늘로 눈을 찔러서 실명시키거나 얼굴에 펄펄 끓는 물을 들이붓는 등 잔인한 범행 수법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분노로 치를 떨었었습니다. 그런 그녀, 어민숙의 얼굴과 신상 정보가 약 19년 만에 공개되었었죠. 네. 사건 당시에는 성과 나이 외에 신상이 비공개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모두 엄여인 사건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건을 담당한 형사의 기억만으로 어민숙의 특징이 전해지기만 했었다고 합니다. 부잣집 딸처럼 고급스러워 보이는 미인형이었다. 탤런트라고 불러도 될 정도였다라고 했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고 탤런트 뺨치게 생겼다는 그녀의 범행. 그 범행은 이랬습니다. 어민숙은 피해자들에게 과량 투여하게 되면 선행성 기억 상실증을 일으키는 로라제팜이나 혼수 상태, 시력 불선명, 근육 이완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알프람정 등등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처방받은 우울증 치료약 수십 알을 한꺼번에 음료수 등에 몰래 녹여 넣어서 주변 인물들에게 먹입니다. 그렇게 일단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그 틈을 이용해서 상해를 가하게 됩니다. 우연히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가장해서 재해 보험금을 타내는 것이죠. 그것도 아니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훔치거나 빼앗아서 자신이 그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모두 치를 떨었던 범행 수법은 가족들에게 약을 먹여놓고 눈알을 찔러서 실명시켜서 보험금을 타는 행위였죠. 그녀의 범행은 정말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한 사람을 찍으면, 고르면 그 한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 번의 보험을 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보험을 들어놓고 일반적인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해서 상해 보험금을 타먹고 그 다음은 실명, 아직 죽이지 않는 것이죠. 실명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타먹고 그 다음은 또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상을 입게 만들죠. 그 다음 마지막에 사망, 죽이고 보험금을 탔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모두 사고를 겪기 전 어민숙과 단둘이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었지만 평소에 워낙 온화했던 어민숙의 모습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2000년 4월 17일 첫 번째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서 넘어뜨립니다. 마치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의 우연한 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접수해서 병원비 명목으로 3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보험금이라는 돈의 맛을 알게 된 것일까요? 이 당시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일부러 남편을 계단에서 밀었다는 것.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어민숙의 범행은 정말 끝도 없이 뻗어나갑니다. 어민숙의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딸은 책상에서 떨어져 죽었으며 두 번째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가와사키병을 앓고 있었는데 합병증으로 2005년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식들까지, 아이들까지 이상하게 일단 그렇습니다.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사건이 너무 많기도 하고 너무 충격적이라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4월 1일 시작됩니다. 딸이 죽은 이후 한 달간 남편에 관한 상해 및 사망보험 4개를 잇따라 듭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용하던 우울증 치료제를 남편에게 투약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남편을 밀어버리고 뇌진탕에 걸리게 했습니다. 2000년 4월 20일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정신을 또다시 혼미하게 한 뒤 그를 밀어서 재차 뇌진탕에 걸리게 합니다. 우연한 사고로 넘어졌다라는 말을 하면서 보험금이죠. 2000년 5월 중순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서 잠들게 한 후 옷핀으로
오른쪽 눈을 찔러서 각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해서 실명시키게 됩니다. 또다시 6월 1일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서 얼굴에 끓는 기름을 쏟아 부어서 안면 화상을 입히게 됩니다. 여기서 보험이라는 것은 사망, 실명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보험금을 받는 것이 화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혔던 것입니다. 2000년 9월 9일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이고 잠이 들게 한 후 남편의 배 주위를 주방용 칼로 찔러서 자상을 입힙니다. 어민숙은 남편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2000년 1월 15일 새벽 4시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이고 잠들게 한 후 배 부위를 칼로 찔러서 또다시 찌릅니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 감막 파열로 인한 혈복증 등의 상해를 입힙니다. 2002년 2월 3일 밤 10시경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이고 배 부위를 또다시 찌르며 복부 등 다발성 장 천공상 등을 가합니다. 이때도 자해라고 위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남편 되시는 분은 어째서 아무 말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25일 남편은 계속해서 사지봉화직염, 횡문 근육 해증에 시달리다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게 됩니다. 어민숙은 남편의 상해 및 사망으로 2년 동안 58회에 걸쳐서 보험금 2억 8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2002년 11월 중순 5월부터 동거한 운동선수 출신의 남자친구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이고 밀어서 전치 4주가량의 골 치료를 요하는 둔부 좌상 및 미골 골절사항 등을 가합니다. 어민숙이 이때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동거남이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 구청에 혼자 가서 몰래 혼인신고를 해버립니다. 왜 했을까요? 보험금을 타려면 법적으로. 이 남성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던 임모 씨라고 합니다. 당시 28세였고요. 어민숙이 이렇게 나이트에 간 것은 첫 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고 합니다. 2002년 12월 14일 이렇게 동거하던 남성과 몰래 혼인신고를 한 후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서 침핀으로 이 남편의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시키게 됩니다. 이후에도 수시로 새 남편에게 화상을 입혔습니다. 2003년 2월 12일 두 번째 남편이 병원에서 사지봉화직염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어민숙은 두 번째 남편의 상해 및 사망보험금으로 3,8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 두 번째 남편의 시댁이죠. 이 시댁에서 살짝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던 모습과 달리 장례식장에서는 태도가 돌변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민숙은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때 두 번째 남편과 영혼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남자를 죽여놓고 진정 사랑하는 척 영혼 결혼식을 한 것이죠. 이때 임신 중이었던 어민숙에게 유가족들은 애를 낳지 말고 새 출발해라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사망한 새 남편의 아이를 꼭 낳겠다라고 말하며 유가족들의 의심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민숙은 장례식을 치르고 친정으로 돌아가 보험금을 수령한 뒤 연락이 두절됩니다. 아예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어민숙은 친정으로 돌아옵니다. 2003년 7월 26일 이제 보험금 맛에 점점 더 중독되어 가는가 봅니다. 자신의 친어머니에게 우울증 치료제가 섞인 석류 주스를 먹인 뒤 오른쪽 눈에 500cc의 주사기를 찔러 외상성 백내장 등을 가해 어머니를 실명시키게 됩니다. 엄마 이거 몸에 좋은 거야 라면서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권했다고 합니다. 다음 가족 타깃을 또 구합니다. 2003년 11월 2일 친오빠에게 술 한잔 하자며 불러서 우울증 치료제를 탄 술을 먹이고서 양 눈에 염산을 부어서 양안각 결막 화상을 가해서 왼쪽 눈을 실명시켜버립니다. 어머니와 오빠의 실명으로 보험회사에서 2억 6,600여만 원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2004년 4월 또한 실명으로 인해서 입원 중이던 오빠의 링거 호수에
기관지 확장제와 약을 넣어서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2005년 1월 9일 이번에는 남양주에 있던 아파트, 아마도 부모님의 명의겠죠. 아파트를 무단으로 팔아서 그 돈을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합니다. 집을 팔았으니 집을 비워줘야 하죠. 새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 날이 가까워오자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까 걱정되기도 하고 또다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새벽에 오빠와 남동생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탄 석류 주스를 먹이고 이불에 불을 지릅니다. 이 사건으로 오빠와 남동생은 화상을 입습니다. 2005년 2월 1일 이렇게 화재로 인해서 자신이 머물 곳이 없어지자 가사도우미 일을 하는 강 씨라는 분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강 씨가 이제 그만 나가달라라고 통보를 하자 앙심을 품습니다. 강 씨의 아파트에 방화,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에 가사도우미의 남편이 안면에 화상을 입어서 사망하게 됩니다. 가사도우미와 그녀의 자녀들도 화상을 이때 입었습니다. 당시 어민숙이 3주가량 가사도우미의 집에 머물다가 가사도우미가 1월 말쯤 나가달라라고 했더니 어민숙은 이에 분노를 일으켜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불을 질러버린 것입니다. 어민숙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도와준 사람에게 이런 짓을 저지른 것. 불을 지른 이 사건은 보험금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입니다. 불쌍한 사람, 오갈 데 없는 사람 도와줬더니 마지막에는 그 집에 불을 질러버린 것이죠. 아이고 우라질려. 참.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알 수 있죠. 가사도우미였어요. 가사도우미 일을 하시는 분.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평범하고 서민이고 나도 힘들지만 그죠? 나도 힘들지만 상대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불을 질러서 어이가 없습니다. 2005년 2월입니다. 그런데 어민숙은 또다시 입원 중이던 가사도우미 강씨의 병원을 찾아가 계단에 석유를 뿌려서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칩니다. 이 장면이 병원 CCTV에 찍히며 체포되게 됩니다. 이때 남동생이 경찰에게 말합니다. 형사님, 저희 누나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죽거나 다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누나가 의심스럽다고 그동안의 사건을 제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죄가 드러난 것이죠. 이때 어민숙은 경찰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꽃이 타오르면 그 불 속에서 죽은 나의 딸이 보입니다. 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빠져나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2005년 2월 7일 첫 번째 남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알게 된 여성,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알게 된 여성의 집을 찾아가서 우울증 치료약을 딸기에 섞어서 먹게 한 후 그의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훔쳐서 현금 약 370만 원가량을 인출하고 오빠의 병원비도 그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2005년 3월 중순 자신의 아들이 병으로 입원하던 당시 알게 된 여성의 집을 찾아가서 또다시 그녀의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훔치고 현금을 인출하고 카드를 사용하고 2005년 4월 3일 신용카드를 훔쳐서 사용한 것을 들킬 것을 우려해서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녀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서 먹게 하고 핀으로 오른쪽 눈을 찔러 안내염에 상해를 가해서 실명시켜버립니다. 2005년 4월 19일 경찰이 어민숙을 다시 검거해 구속하게 됩니다. 체포하게 되죠. 당시 어민숙은 또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보험 사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1976년생의 어민숙.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보험 설계사로 잠시 일을 했었고 이후 2번 결혼했는데 남편 2명 다 상해를 가하고 실명시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뒤 그 다음에 약을 먹여 살해합니다. 또한 어머니와 오빠를 실명시켰으며 집에 불까지 질렀는데 사망 다음으로는 실명, 그 다음으로는 화상이 보험금이 제일 크다, 금액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 일을 했던 경험, 이 경험이 범행하는 데 큰 틀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문가들은 그녀의 범행을 분석하면서
약물이나 신체의 지식이 아주 많다. 정말 똑똑한 여자다. 정교하고 거침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인의 증언에 따르면 어민숙은 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다고 합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사야만 했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무조건 바로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에 살던 중 한밤중에 서울에 있는 죽이 먹고 싶다면서 곧바로 비싼 모범 택시를 불러서 서울까지 왕복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때에는 지인에게 연락해서 수고비를 줄 테니 죽을 사와라 라고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죽값은 6,000원이었고 왕복 택시비가 11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씀씀이가 크고 사치가 심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후에도 그 큰 돈, 그 수많은 돈을 전부 친구와 어울려 미용실에서 머리하고 찜질방에서 피부관리를 받거나 명품 옷을 구매하는 등 자신의 사치, 행락에 모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체포 당시 어느 한 기자가 어민숙에게 지금 가족들이 모두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는데 심정이 어떠세요? 라고 질문하자 엄씨는 말하기 싫어요! 라고 짜증을 내기도 했으며 울먹이면서 괴로워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자가 어떤 점 때문에요? 라고 물었더니 엄마하고 오빠한테 미안해서 라고 대답했죠. 기자가 다시 가족들이 의심하고 그러진 않으시던가요? 라고 질문하자 엄씨는 제가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후 어민숙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는데 마약에 중독되어 돈이 필요해서 범행했다라고 진술했지만 두 번째 남편의 누나는 전혀 마약에 중독됐다는 건 못 느꼈다라고 이야기했으며 국선 변호사 역시 마약 복용자라든가 정신이상자라고 느끼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도 마약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그녀의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범행 동기는 마약이 아닌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것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감형을 받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베테랑 형사들은 어민숙의 이상한 행동들로 인해서 정신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정신, 감정 분석을 의뢰했지만 결과는 꾀병이었다는 것. 한마디로 맨정신으로 이 사건들을 모두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5년간 그녀가 저지른 범죄는 현주 건조물 방화제, 사기, 상해, 중상해, 강도, 절도 등 총 10가지 항목으로 24가지 행위에 이릅니다. 법원은 어민숙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방화치사상, 중상해 등 9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중에 살인죄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2005년 10월 27일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 7월 27일 열린 2심 항소를 기각했고 2006년 12월 3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들은 어민숙이 출소하면 몰래 또 물이나 음식에 독을 타서 그런 방법으로 가족들을 몰살할 듯 하다는 공포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어민숙의 오빠 되시는 분은 솔직한 심정으로 여동생을 죽이고 싶습니다. 차라리 돈을 가져가고 몸이라도 성하게 뒀다면 어머니하고 저하고 어떻게라도 살 텐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어민숙은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으며 어민숙은 한쪽 시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동성과 성행위를 하고 낭비벽과 허세가 심해 재소자들과도 싸움이 잦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